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대검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게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검사라고 기억하시죠?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뒤늦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미안하다라고 뒤늦게 미안함을 밝혀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증거가 없으니까 빨리 종결돼야 된다라는 결재를 뭉갰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거는 뭉개고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수사는 뭉개고 이제 유리한 수사는 그냥 내비뒀다라는 의혹의 한 복판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있죠. 대검이 그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정직 중징계 심의 청구를 법무부에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판단이 남은 셈이죠. 지난해 5월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승진을 한 바 있었죠. 게다가 공수처에 황제 의전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뒷골목에서 공수처가 내준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가 모시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것도 드러났었죠. 원래 수사하는 피의자들에게 제공되는 차가 있는데 뒷문이 개조가 안 돼서 그렇다 어쩌다 했는데 그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황제 의전을 받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논란이었고, 황제 의전을 해놓고 거짓말을 한 공수처도 당시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법무부에서 지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정직을 내려달라라는 청구를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그 권한 남용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걸 수사하려고 하자 이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이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황당하게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거나 하면은 승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승진에서 당연히 보류가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했단 말이에요. 재판받고 뭐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승진을 했다? 네, 그렇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화돼서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막으려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요직에다 앉히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관행들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검찰을 끊임없이 정치화하고 있는 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결국 그게 달하다 보니까 정권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모두 그 검찰이 너무나 정치화됐던 상황들을 다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혐의가 제기됐는데 승진을 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영전을 한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해자죠. 미안하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라된 취재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유죄죠. 검찰 그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에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 뒤늦게 미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제 친정이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 사실 여기에 방점이 찍혔겠죠. 친정이 검찰에 서운하다.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는 오해만 걷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서운함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독직 폭행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때 독직 폭행 혐의 당시에 정진웅 검사는 과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도 논란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적이 없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연히. 몸 위로 밀착이 됐다. 우연히 몸 위로 밀착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누르진 않았다. 나 눌렀어. 하지만 몸 위로 우연히 밀착이 됐다. 자, 정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들었던 해명 중에서 굉장히 역대급 해명이라고 저는 손을 꼽습니다. 우연히 내 몸이 붕 공중으로 떠서 책상을 건너뛰어서 뭐 쇼파인가요? 쇼파인가 책상을 건너뛰어서 넘어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이 됐다. 거의 뭐 굉장히 좀 우연의 확률이죠.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내가 중심을 잃은 것이다.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박승배 변호사님,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강력 사건 해보셨으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위에 이제 눌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가해자 측이 나는 누르지 않고 폭행한 적 없다. 우연히 내 몸이 붕 떠서 정신 차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몸 위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었다. 내가 중심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폭행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신체가 서로 밀착이 되었는데 이 밀착이 되었을 때 상대가 일방적으로 끌지 않는 이상 우리 현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폭행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다만 정진웅 검사장이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폭행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 그러한 형상이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의도가 없었으니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진웅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무죄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일반 폭행과 달리 법정형 자체도 높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 즉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을 경우에는 파면당하게 됩니다. 네. 즉 독직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자동 파면되게 되고 이후에 검사로서의 업무를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유예 선고 시 집행유예 유예 기간이 종결된 이후 2년 동안 변호사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즉 독직 폭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신의 일신상 신분상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무죄 주장을 굽힐 수가 없고 또 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때 검찰 내부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무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 방치할 수가 없겠죠. 정진웅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무죄 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사건은 항소심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이 소파를 넘어가서 사실은 날아간 거예요. 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나 싶은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때리잖아요. 이거 때리는 거를 자기는 안 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밀었다라고 주장한대요. 아, 빠른 속도로 밀었다.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정진웅 검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빠른 속도로 밀었다, 때리지 않고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